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키운다는 생각으로 만든 공동육아. 아직은 좀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공동육아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공동육아는 지난 1994년 이 서울 신촌에 우리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공동육아는 단순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직접 교육과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네. 이 같은 방식은 공동육아가 협동조합의 형태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합비를 모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장소를 확보하고 교사 채용과 규정 마련 그리고 개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들의 몫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과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만 설립 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자생적으로 생겨난 주민 모임은 2014년 27곳에서 2015년 42곳으로 1년 새 15곳이나 생겨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대식 놀이방과 전통 품앗이를 이렇게 접목한 거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이 부모들이 공동으로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육아라는 점에서 참 장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서울시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공동육아 단체가 3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다고 아, 하죠. 많이 네,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동육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과 시설 보육의 중간의 형태로 수요자 주도의 보육 인프라가 조성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작년에 이 사업 참여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4.3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요. 시는 최대 3년간 사업당 최대 연 4천만 원을 지원해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공동육아 활동이 가족 내 민주적 의사소통을 돕고 또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은 부모들이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린이집 또 유치원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겠죠? 그렇죠.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동육아는 이 전업주부인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마을 육아가 여성의 역할로 고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직장맘과 아버지의 경우는 마을 공동체에서 소외된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육아 공동체 간 활성화와 이 성취도 격차가 발생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이 공동체의 특성상 이 참여자의 열의와 같은 무형의 가치 의존도가 높고 이에 따라서 이 성장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서울시는 이러한 부분을 이 공동체 간 멘토 결연과 이 네트워크 구축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는 올해 45개의 공동육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4억 7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육아, 부족한 부분은 차츰 좀 보완해 나가면서 어린이집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길고양이 먹이 주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과 또 반대 주민 간의 문제를 풀어주는 서울시 동물 갈등 조정관이 생긴다고요? 네, 이 서울시는 동물과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이 동물 갈등 조정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물 갈등 조정관은 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직원인 동물보호감시원 6명과 서울시에 등록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 서울시는 3월에 이 동물 갈등 조정관들에게 갈등 조율 방법과 이 서울시의 동물 보호 정책을 교육하도록 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물 관련한 갈등들도 꽤나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의 반려동물 사육 가구는 2013년 이 전체 16.7%에서 2014년 18.8%로 2.1%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이 동물 관련 민원은 자치구당 연평균 700건에서 최대 10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동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면 자치구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의뢰를 하면 동물 갈등 조정관들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살피고 당사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갈등을 중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령 개가 짖어서 시끄럽다거나 또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다면 원인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개를 산책시키지 않으면 개가 많이 짖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네. 이런 동물의 습성을 몰라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동물 학대의 경우는 법에 따라서 조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양쪽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문제 해결 방법을 그냥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네. 꽤 많이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웃 간에 동물들로 인해서 얼굴 붉히는 일 많이 줄어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인구가 14만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비싼 집값과 전세난에 지쳐서 이 서울을 떠난 탈서울 인구가 14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발표한 2015년 서울시 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떠난 인구는 172만 7천 명으로 서울로 들어온 인구 158만 9천 명보다 13만 7천 명이나 많았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이 주택 문제가 50%로 절반을 차지했고요. 이어 결혼과 독립과 같은 가족 문제가 23%, 직업으로 인한 이사가 18%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직장과 학교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의 집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서울 네.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경기도 쪽에 좀 많이 몰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에서 서울로 이웃되는 인구는 24만 명이고요. 네. 유출되는 인구가 36만 명이라고 하니까 총 12만 명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네. 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떠난 이유 역시 주택 문제가 가장 컸는데요. 이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던 사람들이 주택을 직접 매매하기 시작하면서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한 수도권 지역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이 서대문구와 강서구가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고 네. 나머지 23개 자치구는 인구 유출이 많았습니다. 이 서대문구의 인구 유입이 많았던 이유는 이 교육과 주택 문제였고요. 순유출이 많았던 강동구와 성북구 역시 주택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민들에게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가 없죠. 네. 5억 5천만 원 모으려면 제가 몇 년 동안 안 쓰고 모아도 가능할지 네, 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서울의 인구가 너무 몰리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서울시는 올 한 해 어떠한 주택 정책으로 민생을 살펴야 할지 한번 지켜보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